당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1% 내외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들의 탄력적인 흐름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개수가 양시장에서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뺄 거에서 자금 빼서 새롭게 반도체를 비롯해 다른 종목들을 담아가는 자금이 많은 걸로 볼 수 있겠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저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보고 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풀어가 보죠. 오늘 삼성전자 어찌 보면 최악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6천억 원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95% 줄었다라는 소식. 하지만 이를 두고 바닥이라는 인식도 생겨났고요. 결국에는 감산에 대한 코멘트도 살짝 기대성으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반도체 가장 돋보이게 상승 확인되고요. 반도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건 침체 우려를 조금 덜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 그리고 금융주, 네이버, 카카오 일부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이 나오는 쪽도 헬스케어 쪽을 필두로 해서 리튬까지 같이 보이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해석과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코멘트와 함께 해주시죠. 네, 일단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메모리 쪽,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빠졌어요. 예, 오히려. 그런데 아마도 저의 해석은 조금 더 곡소리가 났어야 되는 어떤 아쉬움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자금 조달을 발표를 했죠. 그게 좀 여러 가지 이 바닥의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마지막 퍼즐인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악화가 되면서 항복 선언을 오늘 했죠. 예, 감산을 하겠다, 수요를 하향하겠다라고. 이제 생산을 하향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의 반등에 이제 마지막 퍼즐이 끼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를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늘부터 이제 V자 반등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실적 발표까지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도 보면은 메모리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좀 지켜보는 장세가 될 수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진짜 하나?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한 달 정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반도체 관련 똘똘한 종목들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여전히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대형주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저는 항상 탑픽 SK하이닉스를 일단은 가져가셔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소부장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공정단에서의 어떤 부품, 테스트 소켓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DDR5와 HBM 쪽에서의 수혜주가 되는 장비주들 일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장비,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 비중이 높은 테스 같은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쪽은 어디인지 그들의 한 주 수급 동향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테스 들어가 있네요. 일주일 사이 사모펀드 매수 강도가 강해졌고요. 두산 테스나, 넥스틴, 아스플로, 반도체 쪽 보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여전히 일부 있고, 리오프닝 들어가 있어요. 호텔신라,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이 중에서 제일 눈여겨보시는 쪽이 어디예요? 일단 지금 가장 우리에게 좀 가시성이 높은 쪽, 꼭 벌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보면은 저는 리오프닝인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여행 패키지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쪽 기대감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패밀리 SC가 3월 말경에 NDR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이제 정말 리오프닝 효과가 있느냐.
였는데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고 그 이후에 기관의 수급이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이 회사는 색조가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 매출이 64%고요. 주력 매출 지역은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인데 제가 최근에 시장 조사 겸 명동 거리를 다녀왔는데 네. 중국인 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고요. 동남아의 젊은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그분들이 사실 이제 그 K-팝에 관련된 걸그룹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무슨 화장품을 쓰나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이제 국내 같은 경우 마스크를 또 벗었죠. 저도 사실 립스틱 안 바르다 립스틱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립 제품의 강화,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아이패밀리 SC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22년도 영업이익이 9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 151억 원. 네, 굉장히 크게 점프업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의 어떤 Q는 크지 않지만 기조 여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코멘트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2월부터 국내나 해외 쪽, 중국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비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 이런 쪽을 지금 기관들이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조가 굉장히 뚜렷하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을 굉장히 강화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물론 올해 내내 아마 실적이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실적주, 이제는 뭐 4월이니까 이제 실적 관련주들 봐야 되잖아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밀어놨었던 중국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가운데 실적주로서 면모도 있다 판단해 주셨어요. 또 다른 종목도 볼게요. KH바텍도 최근에 뭐 수급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나요? 네, 사실 이제 폴더블 우리가 안 본 지 꽤 됐는데 사실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기관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기관 매수 들어오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폴더블 폰 양산이 좀 앞당겨서 4월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 아마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폴더블 부품 재고 조정은 마무리 단계 진입을 했기 때문에 2Q부터는 가동률 반등하면서 아마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항상 이 폴더블 관련주의 패턴은 상저하고죠. 올해도 그 패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KH바텍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물방울 힌지를 도입을 하면서 가격 ASP가 30% 상승하는 부분들 거의 솔벤더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경쟁이 붙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MWC에서도 각 그 중국 쪽의 폴더블폰 기기들을 출시를 하면서 좀 의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폴더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올해가 작년 물량보다 좀 늘어날 것 같아요. 폴더블 자체가.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까지 일단 연기금 측에서 좀 꽤나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종목인데 그 부분에 포인트까지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잔금 해제 종목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죠. 한미글로벌입니다. 충분한 조정 후 유입되는 수급. 한미글로벌 포인트 잡아갈게요. 건설 사업 관리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인데 사실 한미글로벌 하면 작년에 이 사우디 모멘텀 받아가지고 사우디 대장주처럼 테마로 치고 나갔잖아요. 네네. 10,000원 밑에서 5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그 사업부 내용보다는 사우디 이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그 기억이 지워지면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더 매력적인 빠졌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그 감리라고 하는 부분과 이 CM이라고 하는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이 회사는 이제 감리보다는 건설 사업 관리, CM이나 PM 같은 걸 하는 기업인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결국에 이제 그 건설 사업 관리 같은 경우는 사업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를 해주는 거고 고객 관점에서 이제 어떤 권리들을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금이라든지 안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 네. 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발주까지만 이렇게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전반적인 어떤 이 건설에 있어서의 완공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 이 건설 사업 관리를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 선진국은 굉장히 CM을 끼고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글로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장점은 일반 건설 발주 방식보다 좀 빠릅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 기간 그 획기적으로 좀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비용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사비가 일단은 좀 과잉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가 좀 절감되는 효과. 그러니까 결국에 건축주는 싸게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그리고 이제 국내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미 글로벌이 해서 이뤄낸 성과 같은 걸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뭐 여의도 IFC도 있고요. 아. 네, 부산 LCT, 남극 제2기지. 네. 네, 사우디에서도 이미 그 프로젝트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관련주로 대장주로 활약을 했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 설립된 최초로 건설 사업관리 회사 다라고 이렇게 써여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사업부 내용을 드려봤고요. 다음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모멘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한미글로벌이 따낼 만한 사업들에 대한 기대일 것 같은데 결국 또 사우디 얘기가 빠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우디보다는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왼손에 사우디, 오른손에 2차 전지 반도체. 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하이테크 PM에 대해서 굉장히 수주를 많이 했었고 사실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해외 증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도 하이테크 분야 쪽에서 잘 했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쪽 사실 그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풀캐파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IR을 제가 들어본 결과 하이테크 쪽 수주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IRA 이제 통과되면서 아마도 저는 JV나 증설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는 지어야지겠죠. 지어야 이제 보종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고 또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원래 잘하던 쪽이기 때문에 원래 15년 전부터 이 사우디 쪽에서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JV도 많이 해서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프로젝트 진행이 대회에 있어서 아마 이 회사는 계속 언급이 될 만한 쪽이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가 그냥 무슨 테마주? 이렇게 네. 치부되는 게 저는 조금 그 안타깝더라고요. 이미지가 살짝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이 되어가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좀 너무 그런 기대감이 비싸졌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좀 관심 충분히 가져보실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테마주가 사실 테마주라는 타이틀을 좀 떼기 위해서는 정말 돈을 벌고 네. 있다라는 이미지가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그 면에서 이미 한미글로벌은 그걸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왼손에 사우디, 오른손에 반도체 2차 전지를 쥐고 있는 한미글로벌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1차는 목표가 36,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새로운 면모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36,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사막콘덴서 MLCC 쪽입니다. 반도체보다 한 타임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 지금 반도체도 회복 기대감이 큰데 사실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회복 사이클. 최근에
MLCC가 상승 테마 상위에 자주 이름을 올리잖아요. 네. 근데 보면 대주전자재료나 코스모 신소재 쪽이 탄력이 좋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 상대 강도가 약한데 사마콘덴서도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나요? 이미 이제 주가는 조금 많이 치고 나간 상태인데 이제 사실 주가 차트를 보시지 마시고 PBR 밴드를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뭐 역사적으로 밸류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그대로 사실 MLCC라는 것은 이 IT 기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보다 사실 한 타임 좀 먼저 돌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2분기까지는 안 좋은 둠스러운 뉴스도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사마콘덴서 같은 MLCC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관심을 가져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일단은 생각보다 IT랑 네. 전장 쪽 그런 AI라든지 이런 쪽 수요가 좀 괜찮습니다. 예, 업계에서. 그래서 MLCC는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좀 회복이 앞당겨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대만이나 네. 일본 쪽에 탐방을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어떤 업다운 사이클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본다면 현재의 어떤 그 타이밍은 턴어라운드 업사이클의 초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LCC가 사실 작년에는 중국이 닫혀 있으니까 네. 많이 눌려 있다 이런 얘기 네,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국에서도 뭐 재고 소진을 연말에 좀 많이 했다라고도 했는데 지금 중국 리오프닝 기대도 이 종목에는 좀 크게 작용을 할까요? 수요 네.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의 IT 기기를 사줘야 MLCC가 돌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IT 기기 수요가 꽤 괜찮습니다. 지금 일단 재고 소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좀 빠르게 재고 소진하고 이제는 좀 업사이클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보조금 정책이 있으면서 3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리오프닝 효과가 지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PC 같은 것들은 이제 항저우 아시안 올림픽에서 e스포츠가 정식 채택되면서 판매 확대되는 지금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하반기에는 IT 기기 수요 회복 강도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큰형님 네,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대기 수요라든지 성수기 효과가 저는 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세트 업체들 지금 주가 바닥에서 꿈틀꿈틀 하는데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타이밍인 것 같고 결국에 MLCC의 본격적인 업황 개선세는 그럼 언제냐라고 본다면 저는 2분기부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MLCC 수급은 좀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72,000원에서 뭐 2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고난의 행군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올해 들어서 나름 꽤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올해 차트만 이렇게 좀 협소하게 본다면 사도 되나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시클리컬 성격이 있어요.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퍼로 봐야 되지만 PBR로 보시는 게 저는 좀 주가의 어떤 그 레벨을 판단하시기에 가장 좀 적합할 것 같고 여전히 네, 2배 수준에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회사의 밸류는 거의 4배에서 3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너무 역사적 밸류 하단부에 와 있고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돌아서는 초입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심 가져보실 때다 너무 늦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MLCC 하면 저희는 대표 주자로 삼성전기를 좀 많이 떠올리는데 삼성전기도 작년에 뭐 눌리긴 마찬가지였고요. 삼성전기가 아닌 사마콘덴서를 선택하신 이유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총 상위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IT 글로벌 IT 쪽에서의 플레이를 하는 그 헤지 펀드들의 롱숏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롱을 이제
잡는 쪽이 아닌 숏으로 많이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자체가 성장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어떤 이 수급적인 요건이 사실은 그냥 퓨어하게 이 MLCC 업황을 그대로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민감하게 좀 플레이를 하는 기관들이 좀 만지는 종목인 사막 콘덴서가 이렇게 MLCC가 돌 때는 업사이클일 땐 조금 더 베타가 큰 종목인 것 같아요. 아하. 앞서 그러면 PBR로 봤을 때 한 4배 이상, 뭐 4배 부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가격을 한 5만 원 이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이제 1차 가격은 54,000원. 54,000원. 네, 1차 가격. 그래서 그게 도달을 하면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예, 손절가는 4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베타가 큰 종목으로 왜 그런지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1차 목표가 54,000원 도달하면 추가적인 AS도 저희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미글로벌과 사막 콘덴서 또 각 다른 분야의 종목을 말씀 주셔서 오늘도 공부가 됐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유영화 과장과 함께 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